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이 셀을 직접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산이라는 항목에서 원본 표시가 아닌 추가 옵션을 통해서 합계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속성의 헤드를 눌러서 속성 편집으로 들어가서 합계로 가는 것보다 그냥 속성값 자체를 눌러서 계산을 수행시켜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합계뿐만 아니라 뭐 평균, 중앙값, 최대 최소, 범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네요. 자, 주문 2.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번에 저는 삼성을 좋아해서 삼성 갤럭시 S25와 갤럭시 북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했더니 두 가격의 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션의 장점은 한 번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그 다음번에 수행되는 모든 작업들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작업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수정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지정해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부수기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롤업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업 속성을 이해하시려면 지난번에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롤업 속성이 하는 일은 이 관계형 속성을 통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와서 요약, 집계를 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A 데이터베이스인데 연결되어 있는 B 데이터베이스에서 B 데이터베이스의 속성값을 A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오는 기능을 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계로 연결된 페이지들의 여러 값들을 가지고 와서요.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비율 등과 같은 유용한 계산도 수행을 해줍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미리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주문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상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문 데이터베이스는 이름만 설정해 놨지 아무런 세팅도 해놓지 않은 막 만들어진 상태의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상품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임의로 여러 상품들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둘을 관계형 속성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주문 DB에 속성 추가를 누르고 관계형을 선택한 후에 상품 DB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양방향으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여기에 상품 DB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생겼고요. 아래에는 주문 DB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롤업 속성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롤업 속성을 추가하기 전에 두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주문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요. 여기서 주문 1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문으로 팔린 상품은 아이패드와 그리고 그램 16이 팔렸어요. 네, 이렇게 관계형 속성에 속성값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에도 속성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램 16과 아이패드는 주문 1과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둘이 양방향으로 연결이 잘 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는 롤업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속성 추가를 누르고 관계형 옆에 보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으로 된 롤업 속성이 있습니다. 네, 롤업 속성을 누르면 이름 그대로 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속성 편집을 누르고 어떤 관계형을 연결시켜 줄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을 맺었다면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품 DB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본다면 상품 DB와 롤업 속성이 똑같은 값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대상 속성을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패드 속성의 이름은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램 16의 이름도 그램 16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의 속성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격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격으로 변경을 했더니 아이패드의 가격인 99만 원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램 16의 가격인 14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 속성의 이름은 더 이상 롤업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성의 이름은 가격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주문에 총 합계 금액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것의 합계를 알아야지 장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속성을 눌러서 속성 편집으로 온 다음에 계산이라는 항목을 눌러서 추가 옵션을 통해서 계산을 수행시켜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두 값의 합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이 셀을 직접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산이라는 항목에서 원본 표시가 아닌 추가 옵션을 통해서 합계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속성의 헤드를 눌러서 속성 편집으로 들어가서 합계로 가는 것보다 그냥 속성값 자체를 눌러서 계산을 수행시켜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합계뿐만 아니라 뭐 평균, 중앙값, 최대 최소, 범위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 두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네요. 자, 주문 2. 두 번째 주문에서는 이번에 네, 저는 삼성을 좋아해서 삼성 갤럭시 S25와 갤럭시 북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했더니 두 가격의 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션의 장점은 한 번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그 다음번에 수행되는 모든 작업들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작업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수정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지정해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각각의 주문들의 합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 계산을 누르면 여기서의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가격 속성의 전체 합계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면 전체 가격의 평균값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관계형 속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인데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관계형 속성에서 페이지 선택 옆에 가면은 점 3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성 값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속성 값입니다. 그러니까 롤업을 미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격에 눈동자 아이콘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 선택 과정에서 먼저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폰이 150만 원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눌러줬더니 롤업에도 150만 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롤업 속성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형 속성에서 이 속성 필터를 통해서 미리 롤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관계형 속성과 롤업을 사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롤업의 표시 방식에는 원본 표시와 고유가 표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원본 표시는 중복된 모든 값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고유값은 중복을 제거한 후 고유값만 표시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롤업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롤업을 만들고요. 여기서 관계형은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자, 지금은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택할 속성은 브랜드라는 속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라는 속성을 선택했더니 아이패드와 그램은 서로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브랜드가 나타났지만 갤럭시 S25와 갤럭시 북은 같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복해서 나타나는 값은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중복돼서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면 원본에서 고유값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이렇게 바꿔줬더니 이 중복으로 나타났던 이 값이 중복이 제거가 되고 하나의 값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은 용도에 맞게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주 쓰는 계산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값은 합계를 나타낸 가격이에요. 자, 원본을 다시 표시해 보면 원래는 99만 원과 140만 원 각각의 값이 있었는데 이 값은 아이패드에서 롤업된 값이고요. 이 값은 그램 16에서 롤업된 값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값을 원본 표시가 아니라 추가 옵션에 합계를 통해서 합해 놨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숫자 타입의 데이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애플과 LG라는 값은 텍스트 타입의 값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계산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대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숫자를 센다거나,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은 두 개, 여기는 아이폰이라고 하나의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롤업으로 불러오는 속성이 달라지면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시 고유값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수행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체크박스 속성을 롤업으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체크박스 속성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롤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롤업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아이패드와 그램 16에 각각의 체크를 눌러볼게요. 아이패드와 그램 16. 자,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체크 값을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불러왔더니 아이패드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인 아이패드는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램 16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체크박스는 비율 계산도 자주 사용해요. 자, 지금 보면 하나가 체크가 됐고 하나가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라는 비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도 체크를 해주면 체크 값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율 계산뿐만 아니라 여기도 개수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체크 표시됨이라고 하면 체크 표시가 된 만큼, 자, 여기서 제가 아이패드의 체크를 빼볼게요. 아이패드의 체크를 빼면 체크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횟수 계산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롤업 속성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날짜 속성으로 롤업을 했을 때 자주 쓰는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속성으로 날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롤업은 체크박스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날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 날짜들을 일단은 임의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여러 날짜들을 지정을 했을 때 각각의 날짜들을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라는 값은 아이패드의 날짜 값은 9월 8일이기 때문에 9월 8일을 불러왔고요. 앞에 값은 9월 8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램 16의 날짜 값은 9월 22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은 9월 22일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계산들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서 날짜에서 가장 이른 날짜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아이패드와 그램 16의 날짜는 8일과 22일이었고요. 그 중에 8일이 더 이른 날짜이기 때문에 9월 8일을 가지고 왔고요. 반대로 가장 늦은 날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 날짜. 자, 이렇게 하면은 9월 22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날짜 속성을 사용했을 때는 두 날짜 사이에 기간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간으로 바꿔주니까 두 날짜 사이에 14일이라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롤업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시들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주문과 주문 금액 합계에 관련된 예시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롤업 속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롤업은 관계형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관계형 속성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 속성의 유형에 따라서 집계되는 방식과 계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빈값이 있으면 합계나 평균이 기대와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원본과 고유값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형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롤업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노션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노션을 사용하는데 노션이 동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롤업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네, 오늘 이렇게 롤업 속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롤업 속성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아진 데이터들을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특정한 계산까지 수행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본값과 고유값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 개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롤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속성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롤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 관계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올바른 속성을 선택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적절한 계산 방식으로 선택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식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하다였습니다.